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운동과 에너지 큰 단원이에요. 첫 번째 지금 봐보면 이제 운동이란 개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동거리,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속력, 그 다음에 가속도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가속도의 개념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중력과 관련된 자유낙하,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이러한 개념 또한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에서 특히 물리에서 일이란 무엇인지 보통 워크라고 해줘요. 그리고 그때 이 일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 내용은 이래요. 근데 우리가 오늘까지만 일단 본진도로 나갈 거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뭘 한다? 그렇죠. 시험 대비 한다는 거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전달했죠. 그래서 오늘은 진도가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자유낙하 거기까지 좀 나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운동이라는 개념을 좀 봐줘야 된다는 건데, 이제 이 운동이라는 게 이제 바로 무엇이냐? 얘네들은 이제 위치 변화라는 거예요. 위치 변화.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위치 변화인데, 근데 과학에서의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운동은 뭐야? 그냥 워크아웃이야, 워크아웃. 근데 우리 과학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얘네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단 정확한, 그렇죠, 표현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좀 더 표현을 하자면,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날 봤을 때는 어때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책장에서 칠판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항상 운동을 표현을 해줄 때 무엇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요, 기준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꼭 생각을 해두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금 봐보면 우리가 보는 게 일단 빠르기 비교라고 지금 나와져 있어요. 빠르기 비교라는 게 지금 봐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한번 좀 봐볼게요. 저는 1m를 갔어요. 그 다음에 유진이는 1km를 갔어요. 누가 빠를까요? 너가 빨라요? 너가? 그럼 난 봐봐. 나는 1m를 가는데 1초 만에 갔어요. 이제 세크라고 이제 1초 만에 갔어요. 근데 너는 그 1km를 가는데 하루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누가 빠를까요? 그렇죠. 제가 빠르죠. 뭔 소리냐면, 단순하게 얘네들을 이제 거리만 본다고 했었을 때 누가 빠르고 느리고는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해당 시간의 조건에 따라줘야, 그렇죠, 이 시간의 조건에 따라서 얘네들 몇 미터를 걷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앞전에 바로 말씀했을 때 바로 무엇이냐, 해당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와져 있는 빠르기를 비교해 줄 땐 그 기준의 요소가 바로 누구다? 시간이라는 거야.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걸 일단은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와져 있는, 이제 교재에 나와져 있는 이제 예시로 이제 사용을 하자면, 일단 지금 봐보면 얘가 지금 이제 A라는 이제 자동차가 있어요. 0초에서 여기에서 있다가, 그리고 이때 30m를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몇 초 걸렸다? 5초가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얘를 지금 봐보면요, B는요 0초에서 지금 봐보면 50m 이동을 했고, 근데 그때 50m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다? 5초라는 거야. 5초. 얘네들은. 그러면 이때 얘네들을 이제 상태 비교를 했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좀 상관이 없는 게, 지금 시간대를 봐봐요. 똑같은 몇 초야? 5초야.
얘는 5초인데 지금 봐보면 그렇죠. 30m를 이동을 했고 A는. 근데 B는 몇 미터를 이동을 했어요? 50m를 이동한 상태다.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이동했어? B가 더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누가 더 빠르다? A가 B보다 아니 B가 A보다 더 빠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야. 첫 번째는 시간을 이렇게 각각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1초당 이동 거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1초. 1초라고 하면 얘네들은 5초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몇 등분 해주면 돼요? 5등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초를 5등분 한 만큼 그렇죠. 이동 거리도 5등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30m를 5등분을 해주니까 1초당 몇 미터 이동? 6m를 이동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B는요. 얘네들은 지금 봐보니까 똑같은 오차. 여기도 5등분이면 그렇죠. 얘도 5등분. 그러면 여기는 1초당 얼마? 10m로 이동했구나. 그래서 초당 1초당으로 비교해가지고 그렇죠. 6m와 10m 비교를 해가지고 B가 더 빠르구나 라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을 한번 지금 봐보면요. C와 D에 대한 이제 얘네들의 이제 빠르기 비교인데, 얘네들은 지금 봐보니까 비교 대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거리가 똑같아요. 50m, 50m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50m, C가 지금 50m 이동하는 데 있어서 몇 초 걸렸다? 그렇죠. 8초가 걸렸다라는 거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D는요, 몇 초 걸린다? 그렇죠. 4초가 걸린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수식적 계산으로 하기보다는요, 해당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50m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다? 이 사람 알아요? 우사인 볼트?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자메이카의 이제 100m 단거리 이제 선수인데, 이 사람이 보통 주 종목이 100m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9초 초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맞나? 아마 그럴 거야. 여튼 기록이 중요한 것보다도 바로 무엇이다. 어쨌든 제일 빨라요. 이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선수야. 근데 저는요, 이제 나의 100m 달리기 기록은 얼마일 거야? 나 여러분 나이 때 100m 달리기 했었을 때 14? 15? 이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혹시 여러분도 뭐 체육 시간에 100m 달리기 하나요? 요새 해? 요새 체육 시간 때 뭐 하더라? 어떤 걸로 수업을 해요? 체육 시간 때는? 왜? 왜 여러분들? 체육 시간 있을 거 아니야? 체육 시간 때 뭐 하고 해? 어떤 걸로 해요? 응? 뭐라고? 킹? 그게 뭐야? 응? 큰 공 가지고. 큰 공 가지고 뭐 하는 거지? 진볼 말하는 거야? 그럼 진볼 말고 그러면. 네, 오늘은 첫날이라 어색한 관계로 여기까지만 질문할게요. 네, 여튼 지금 봐봐요. 내가 나랑 이제 우사인 볼트랑 나랑 이제 똑같이 100m를 달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웃으면서 9초 초반대 찍고 나는 헤헤대면서 14초에서 이제 15초를 찍었다는 거야. 그건 누가 더 빠르다는 거야? 그렇죠. 우사인 볼트가 더 빠르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같은 거리를 우리가 달린다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는 바로 무엇이다? 적은 시간이 그렇죠. 걸리면 바로 누가 더 빠르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렇죠. 이때는 D가 더 빠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주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당되는 빠르게 비교를 해줬을 때 거리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시간도 중요하고, 근데 C와 D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해당되는 거리가 그렇죠. 같았을 때 시간으로 판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A, B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준다? 시간이 같을 때는 그렇죠. 거리로서 판단해 준다는 건데, 이러한 빠르기를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정의를 해주면 그렇죠. 속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얘들은. 그래서 이러한 속력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식으로서 정의를 해주면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주냐면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근데 얘네
식이 수학적으로 지금 무슨 상태예요? 분수 상태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러한 이제 분수 상태로 지금 봐보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건 안 적어도 돼. 분수야. 분수라고 하면 보통 수학적 의미로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전체분의 부분이죠. 즉 얘네들이 우리가 분모분의 분자할 때 전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나요? 라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막 이런 표현을 했었죠. 2분의 1이 더 커, 3분의 1이 더 커. 이거까지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하잖아요. 우리 조카가 이거까지 하더라고. 예전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가지고 2분의 1이 더 커요, 3분의 1을 표현해야 이제 하면 이렇게 막 표현해 주잖아. 그래서 얘들이 지금 봐보면 2분의 1이란 게 전체의 절반 차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랑 전체의, 그렇죠, 맞죠, 이제 피자 조각처럼 이 부분만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크기는 누가 더 크다? 그렇죠, 2분의 1이 더 크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잖아. 근데 이제 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식을 표현을 해줄 때 분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쓰는 방식대로 전체분의 부분이라는 의미로서 분수를 사용한 이제 식이 있지만, 근데 속력의 의미에서는요, 지금 봐보면 그대로 전체분의 부분이라는 의미로 적용을 하게 되면요, 그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냐? 얘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기준 분의 목적이라는 거야. 즉, 이 분모 쪽이 바로 무엇이 된다? 기준이 되게 된다는 거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뭐 위에서도 말을 했듯이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단순히 우리가 속력이라는 거 이동거리로만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거야. 무엇으로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시간 가지고도 우리가 판단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얼마가 되겠니? 라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요, 이런 의미를요, 우리가 지금 봐보면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잖아. 근데 이번 시험 범위 봐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가더라고. 그 무엇이냐? 기체 그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 하면서 이제 기압을 배우는데 그 선생님한테 배웠을 거 아니야. 우리가 예전에도요, 압력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거야, 1학년 때. 혹시 압력이란 이제 개념 혹시 기억나세요? 압력 기억나? 압력의 정의가 어떻게 돼? 압력. 이게 이렇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면적분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압력이란 게 지금 막 이 력이라는 게 한자로 뭘까 얘들아? 힘력자예요, 힘력자. 근데 이 압이란 게 뭐야? 눌러주는 힘이야. 근데 여기에서 그렇죠, 일단 힘이 중요하다는 거야. 하지만 이때 작용하는, 그렇죠, 얘네들의 힘만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압력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줬을 때 바로 무엇이냐? 그 힘이 작용하는 바로 무엇? 그렇죠, 면적이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압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면적을 우리가 여기 S라고 해주고 작용하는 힘 F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을 때 이 힘이, 그렇죠, 작용하는 면적이 좁냐 넓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압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이거죠. 봐봐. 지금 선생님 여기 펜 하나가 있죠. 뾰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뭉툭한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힘으로 눌러드릴게요. 봐봐. 그럼 똑같은 힘으로 눌러주면요, 어디가 아플까? 어디가 아플까요? 뾰족한 부분이 더 크겠죠. 서로 작용하는 힘은 같은데 작용하는 면적이, 그렇죠, 더 좁은 쪽에서는 어떻게 돼? 제 손바닥 면적 봐보세요. 지금 여기 움푹 파여 있죠. 얘는 안 파여져 있죠. 그렇듯이 압력이란 조건에서도 보더라도 얘네들은 면적의 조건에 따라서 압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이렇게 압력이란 개념을 보듯이요, 하나의 식을 이제 볼 때도요, 항상 이 분모적, 이 해당되는 기준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이 목적값이 달라지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속력 또한 마찬가지다.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서 속력을 이렇게 판단을 해준다. 그리고 기호로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보통 이제 속력의 기호는요, V예요, V. 아마 나도 영어 공부한 지 꽤 돼가지고 잘 기억은 안 하지만 좀 기다려봐요. 아, 이거 또 이러네. 벨로서티인가? 영단어가 이거 될 거예요. 빠르기를 이제 뜻하는 이제 단어인데 그 중에 앞 글자 따가지고 V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은 그렇죠. T입니다. 스몰 T. 그 T는 뭘까? T는 쉬워. T는 뭘까요? 그건 맞아요. 타임이에요. S는 뭐냐면 뭐 디스턴스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 S라고 쓸 때는 보통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인가?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약자를 따서 이렇게 S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속력을 기호로서 표현을 해줄 때 바로 무엇이 되게 된다? T분의 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호를 배우고 나서 바로 무엇이냐? 속력의 단위가 중요합니다. 일단 속력의 단위는 밑에 나와 있듯이 바로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미터 퍼 세크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도 이제 나중에 더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강조를 하겠지만 단위는 곧 바로 무엇이다? 시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얘네들은 일단은 시간의 기본적 단위는 우리가 초라고 불러주고 여기는 S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S 단위로서는 S가 근데 여기 거리의 S랑 달라요. 이 S는 바로 무엇이다? 세크야, 세크. 아시겠죠? 세컨드 초야. 그리고 해당되는 거리의 기본 단위는 바로 누구다? 미터입니다. 미터.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이번에는 써볼게요. 미터. 이렇게 써주게 돼요. 그래서 각각 앞 글자씩 따가지고 세크분의 미터 이런 식으로 S분의 M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 어때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표현해주면 어떻게 해준다? 그렇죠. 미터 퍼 세크라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우리가 처음에 식을 배웠을 때 그때 그거에 대한 단위를 보면요, 아, 이 단위가 꼭 바로 무엇이다? 식이겠구나 라는 걸 꼭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풀었으면 바로 무엇이냐? 미터 몇 초, 몇 초당 몇 미터 이동했니?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해주냐? 네,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도 이렇게 표시해 줄 때가 있어요. 이건 언제 쓸까? 여러분 아버지 차 운전하시잖아.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막 그런 말 뜨지 않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하면서 해가지고 막 몇 미터까지 막 지켜달라고 그래? 몇 킬로미터 퍼 아워? 30만 지켜달라고 막 경고음 막 떠. 근데 왜 그렇게 경고음이 뜬 줄 알아요? 그거 안 지키면 과태료 물거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지켜줘야 되는 건데, 킬로미터 퍼 아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떤 뜻이냐? 시간인데, 그렇죠. 몇 시간? 1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킬로미터를 가겠니? 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편의상 미터 퍼 세크 쓰는 경우도 있고, 킬로미터 퍼 아워 쓸 때도 있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좀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 우리나라 기준이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킬로미터라고 쓰지 않고 마일을 많이 써줍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일 퍼 아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미국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미국 차 같은 거 막 사서 이렇게 막 타고 다니신단 말이야. 근데 미국 차 처음 탁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운전할 때 당황해. 왜?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계기판에 뜨지 않고 마일 퍼 아워라고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다 라는 정도만 좀 아시면 좀 되겠고, 보통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마일당 그렇죠, 한 1.6km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해당된 거 이렇게 좀 보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밑에서 봐보는데 시계 전환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이걸로 할게요. 일단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1km per hour가 어떻게 얘네들이 미터 퍼 세크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18분의 5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유도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봐보면 원래 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1시간 내에 지금 봐보면 1km다. 즉 1시간에 1km 이동이 되는 건데 지금 그때 단위가 미터 퍼 세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금 봐보면 잠깐만. 됐다. 우리 1시간이 몇 분이에요? 60분. 근데 그러면 1분이 몇 초? 60초죠. 그렇죠. 그럼 60초짜리가 몇 개 있다는 소리? 1시간이려면 60개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60 곱하기 60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좀 되겠고, 그 다음에 1km는 몇 미터? 그렇죠. 1000m. 이렇게 단위 전환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봐보니까 약분 이렇게 해주겠고, 그 다음에 지금 66에 36이니까 36을 그렇죠. 이렇게 해드릴게. 그냥 36분의 100.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 하나 더 지워야지. 이거 뭔가 좀 이상하더라. 그래서 얘들은 그렇죠. 2로 약분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위에 같은 18분의 5m/s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단위 전환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식이 보통 중학교 3학년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배우지만 문제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식의 전환이래. 단위 전환으로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가 좀 많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은 이렇게 좀 이제 봐주시면 좀 되겠고, 위에서는 지금 봤을 때 지금 봐보면요. 1m/s가 지금 봐보면 5분의 18km/h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일일이 계산하기보다 저는 이걸 사용을 할게요. 그냥. 뭐냐면 1km/h는요 18분의 5m/s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얘를 지금 뭘로 바꿔준다? 1m/s로 바꿔준다는 거야. 그러면 18분의 5에서 1이 되려면 여기다 얼마를 곱해줘야 될까? 18분의 5에서 1이 되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역수로 곱해주시면 되겠죠. 바로 어떻게? 해당되는 5분의 18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1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서로가 이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쪽 변에 5분의 18을 곱해줬으면 좌변에도 5분의 18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 네, 이렇게 5분의 18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즉 1m/s는 5분의 18km/h로서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외울까요? 안 외울까요? 이거 안 외워요. 아시겠죠? 물리가 여기가 지금 우리가 과학에서 이 부분이 물리 파트인데 물리는 해당되는 개념이 나오고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방법만 알면 돼요. 막 이런 거 1m/s는 5분의 18km/h다 이런 거 절대 안 외웁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해당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 소리는 언제쯤 안 들릴까? 여기서 지금 봐보면요. 속력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 이제 예시가 하나 더 나와져 있어요. 지금 봐보니까 A, B, C라고 지금 이러한 지금 상태가 지금 보여져 있는데 지금 봐보니까 A에서 B까지 가는데 얘네들이 지금 봐보니까 몇 미터? 그렇죠. 6미터. 그 다음에 몇 초? 1초. 이렇게 지금 걸렸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바로 보도록 할게요. 해당되는 이동거리가 6이고 그렇죠. 이동 시간이 지금 봐보면 1초이기 때문에 그 속력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렇죠.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래서 1초분의 6m에서 6m/s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가는데 지금 봐보면 몇 미터 갔다? 4m 갔고 그 다음에 몇 초 걸렸다? 4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식에다가 대입시켜줘도 그렇죠. 초당 얘가 몇 미터 갔다는 거다. 1m 갔다는 1m/s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 이제 포함해서 A에서 C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이제 어떻게 해준다?
얘들이 지금 봐보면요. A에서 C까지 해주면 총 몇 미터 간 거야? 그렇죠. 6 플러스 4 해가지고 10미터 나오고, 시간은요. 그렇죠. 1 플러스 4 해가지고 5초 나오게 되면서, 즉, 10미터 가는데 몇 초 걸린다? 5초가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 초당, 그렇죠. 얼마나 걸린다? 그렇죠. 2미터 이동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이제 속력에 대한 개념을 좀 봤고요. 이 해당되는 이제 속력에 대한 개념을 지금 봐보면 이제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해당되는 그래프로서도 한번 지금 봐보자는 거예요. 시간을 이제 해당된 시간이래. 속력이라는 게 제가 여기 이렇게 써드릴게. 봐봐.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 준다는 거야. 항상 우리가 이제 배우면요, 처음에 과학을 처음 배울 때는 첫 번째 정의를 배워요. 그 다음에 그 정의를 기반으로 한, 그렇죠, 식을 배우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네,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냐면, 제가 밑에다가 그림 이렇게 한번 좀 그려드릴게. X축을 시간, Y축을 속력이라고 이렇게 이동거리라고 할게요. 이동거리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은 했지만, 여러분 수학에서 가로축을 뭐라 불러? X축이라고 그러죠. X축 이동거리는 Y축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봐보면 해당되는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겠니?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식에 대해서 지금 봐보면 봐봐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시간을 X축으로 보내주고 이동거리를 Y축으로 보내줬다는 거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시간의 변화가 이렇게 표현해주겠죠. 다시 한번 표현해주면 시간의 변화에 대한 이동거리 변화가 어찌 되겠니? 라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이것을 수학적으로 다시 표현해주면 X축의 변화 분의 Y축의 변화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이 예전에 좀 배웠던 것 중에 하나에 X축의 변화분의 Y축의 변화 이게 뭐예요? 혹시? 맞아요. 기울기예요. 잘했어요. 기울기입니다. 제대로 배웠네 이거. 왜냐면 보통 이렇게 표현하면 친구들이 그게 뭐예요? 라고 할 때가 좀 많아. 왜냐면 보통 중학교 때 기울기 배우면 이렇게 배운다며.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원래는 바로 무엇이냐? 네,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 왜냐면 얘네들이 그 뭐 이제 X축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꼭 Y축 값이 꼭 증가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뭔 소리야?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감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변화량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준다. 그래서 결국엔 바로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속력의 개념을 이제 해준다면, 그렇죠. 속력이란 게, 그렇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울기로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기울기가 여러분 일정하다고 해드릴게요.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게 수학적으로 뭔 말이에요? 그냥 상수값이 된다는 거야. 그러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상수값이 된다는 건 결국엔 바로 무엇이다? 변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은 표현을 해줄 때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 이렇게 속력값이 일정할 때야 얘들아.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로서 몇 차 함수 그래프, 1차 함수 그래프로서 얘네들을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 우리가 해당되는 식을 배웠고, 그리고 바로 무엇이다? 네, 이것을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같은 3학년 1학기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그 전에 한번 비스무리한 내용을 한번 배웠어.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 뭐가 있었을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V는 IR 기억나세요? 이게 기억나? 이게 뭐야? 뭐의 법칙? 정확하게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I는 R분의 V 이렇게 표현해주죠. 옴의 법칙이죠. 우리가 언제 배워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입니다. 아직은 여러분 1학년이지만 일단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해당되는 우리가 옴의 법칙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옴의 법칙 배운 다음에 이 해당되는 걸 그래프로 바꾸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 표현해주면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저항 X축을 저항으로 보내주고요. Y축을 그렇죠 전압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V 그다음에 R 이렇게 표현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프가 어떻게 표현했냐 똑같아요. 지금 봐봐. X축 쪽을요 그렇죠 저항이야. Y축 쪽을 전압 이렇게 잡아줘. 그래서 Y 혀가 또 꼬인다. 봐보면 해당된 저항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죠 전압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겠니? 라는 겁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위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해석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줘 가지고 그렇죠 해당되는 여기에서 우리 그래프에서 봐보면 저항이 X축 전압이 Y축으로 변화해 줬을 때 그때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니까 그때 그렇죠 전류는 여기에서 기울기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봐보니까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어때요? 일정하죠. 그래서 이때 기울기가 일정하게 나왔다는 건 바로 무엇을 뜻하게 된다? 전류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위에 지금 봐보면 식에 들어가는 대상만 달라졌지 결국 해석 방법은 어때요? 똑같아 결국에는. 과학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문제 보다가 그렇죠 이제 조금 살짝 어렵게 근데 솔직히 뭐 어렵다라는 개념보다도 뭐냐면요 그냥 이제 조금 내용을 좀 이제 꼬았다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주는데 그런 거는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이제 연습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해당되는 이제 그래프를 이제 추가적으로 왼쪽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봐보니까 첫 번째 그래프예요. 지금 시간 이동 그래프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봤을 때 그렇죠 이쪽이 부분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그렇죠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 무엇이다? 시간에 따라서 그렇죠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그래프 나왔을 때 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를요 반틈으로 쪼개. 반틈으로 쪼개. 반틈으로.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봐보면 여기에 여기와 이렇게 거리가 같다. 즉 여기서는 이제 시간에 그렇죠 같다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고 지금 봐보면 표현을 한번 해드리자면 여기 같고 여기 같고 이렇게 90도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좀 수학 시간으로 좀 약간 변질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지금 봐보세요. 작은 삼각형과 그 다음에 큰 삼각형이 지금 무슨 관계야? 얘들 같은 경우에는 각이 다 서로가 같죠. 그 다음에 밑변이 서로가 몇 대 몇이야? 그렇죠 1대 2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무슨 관계야? 닮은 관계잖아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겠죠. 그러면 그때에 해당되는 얘네들의 비율이 1대 2잖아요. 그러면 높이의 비도 1대 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쪼매. 이게 아니지. 바꿔서 쪼개서 해주면 그러면 해당되는 위에 있는 범위가 여기에서는 지금 2니까
여기 윗부분은 얼마가 되게 된다? 여기 윗부분은 똑같이 2에서 2를 빼주니까 똑같은 그렇죠 이동거리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여러 이제 식으로서 첫 번째는 받고 그래프를 보고 그렇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건 그렇죠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렸어요. 책이 떨어질 뻔했어. 이건 좀 칠게. 하여튼 그리고 지금 봐보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지금 봤을 때 얘네들은 이 오른쪽입니다. 지금 봐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렇죠. 정지 상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봐보면요. 하나의 그래프가 더 나와요. 똑같이 X축은 시간이야. 근데 Y축은 무슨 상태다? 그렇죠. 속력인 상태다. 라고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해석을 해줄 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에서 지금 봐보면요. 시간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렇게만 표현해 드릴게. 시간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속력이 이런 식으로 감소가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봐보면 제가 잘 표시했을려나 지금 모르겠는데 같은 시간이 얘네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 그렇죠. 속력이 감소하는 폭이 어때요? 동일하죠? 그래서 이때는 속력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 일정하게 감소. 이거 하나만 써주세요. 일정하게 감소. 이렇게 하나만 써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그래프에서는요 속력이 그렇죠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 자기 마음대로 난 이렇게 감소할 거야 그게 아니고 그렇죠 일정하게 감소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요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여기서도 그대로 하듯이 얘들이 시간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속력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속력이 어떻게 된다 얘들아 일정하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속력 일정이 이동거리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 누구의 그래프랑? 그렇죠.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도 지금 봐보면요. 해당되게 이렇게 일자선 그래프가 나왔을 때 얘는 우리가 정지 상태라고 해석이 되지만 근데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얘네들이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뭐야? 이동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1m/s라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뜻이 뭐야? 1초당 1m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동거리가 없다라고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없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지금 봐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단위 시간에 따라서 해당되는 속력이 증가하고, 속력 증가하고, 속력 증가하고, 속력 증가하고, 속력 증가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봐보면, 오늘은 폭이 잘 안 맞나요? 어쨌든, 지금 봐보면요. 단위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그렇죠. 어떻게 되고 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거 하나만 또 써주세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좀 되겠습니다. 해당된 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속력 시간 그래프로 좀 받겠고요.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2번 그래프로서 한번 제가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 알겠어요. 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봐보면 해당되는 게 우리가 속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얘네들이 2번과 같은 그래프가 2번과 같은 해당되는 그래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여기에서 이동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항상 1초당 아까 전 우리가 봤듯이
항상 어느 정도의 항상 이동거리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태블릿이 이상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좀 표현해 드릴게요. 여기가 1초, 그다음에 2초, 3초, 4초, 1초간 간격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죠? 근데 지금 봐보면 1초간의 간격에 의해서 얘네들의 사각형의 덩어리를 지금 봐보니까 그 크기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얘들이 지금 봐보면 각각 1초간의 간격이라 해가지고 가로 같죠? 그 다음에 세로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제가 4개의 사각형을 표현한 부분이 서로의 그렇죠 면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예를 들어서 1m/s라는 게 바로 무엇이다? 1초당 1m로 꾸준하게 가고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겠죠. 그러면 결국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다? 이동거리라는 거야. 그래프 해석을 따지자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식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드리자면, 우리 아까 전에 식이 속력은 시간분의, 저 이렇게 할게요. 이동거리라고 표현해 줬잖아. 그러면 그때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수학 시간 때 이거 많이 하죠. 1분의 속력. 그러면 X자로 곱해주세요. 이제 해주면 해당되는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이동거리는 태블릿이 이상하죠? 나만 이상한가? 지금 계속 포인트가 계속 어긋나가지고 속력 곱하기 바로 무엇이다?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여기에서도 지금 그렇죠 이동거리 속력 그렇죠 곱하기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그러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민날비의 면적이 이동거리를 뜻하게 되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3번에서의 그래프 한번 좀 봐볼게요. 3번에서는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기서도 이동거리를 구하라면 어떻게 되게 된다? 그렇죠. 어디 면적을 구해달라는 거야? 여기 면적. 얘가 지금 수학적으로 이게 뭐죠? 사다리꼴이겠죠.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해주면 속력이 증가해도 어떻게 된다? 해당되는 이동거리의 양을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좀 되겠고, 그리고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하율이는 혹시 지망하는 뭐 꿈이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나중에 무슨 과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이과 쪽으로 가면 이제 이런 그래프들 같은 거 막 배워요. 진짜 너무 그렇다. 응?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면적을 구해주세요. 근데 지금 봐보면 다른 건 다 선인데 얘는 지금 무슨 상태야? 곡선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것도 배워요. 나중에 언제? 고등학교 때 가면요 미적분 배우면 이걸 구하는 걸 배워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죠 해당되는 이제 그런 데 있죠. 막 공대 관련된 과 가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거 다 구하는 거 막 하면서 미분해가지고 적분해가지고 막 구해주세요 하면서. 근데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때 가서 이제 해주시고, 근데 이제 우리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배웠던 사각형과 이런 사다리꼴 면적 구해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이동거리랑 구해주라 라는 식으로 많이 해주니까 이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당되는 이제 일정 시간 간격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봐보면 이제 그런 장치가 있어요. 일정한 시간을 이제 지정을 해놔.
그러면 그때 그 시간 지정한 상태에서 그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사진을 찍어주는 거야. 근데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지금 봐보면요. 해당되는 시간이 몇 초? 0.1초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봐보니까 0.1초, 0.1초, 다 0.1초야. 그랬더니 얘들이 0.1초, 첫 번째 0.1초 지나왔을 때는 그때 이동거리가 몇 cm? 1cm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0.1초 됐을 때는 몇 cm? 2cm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몇 cm? 3cm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cm? 이 하이라 여기는 몇 cm요? 그렇죠, 5cm 되겠죠? 4cm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5cm로 늘어나죠. 일단은 지금 봐보면 여기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 봐봐, 얘네들이 첫 번째 0.1초 1cm 갔죠. 그 다음에 2cm, 그 다음에 3cm, 그 다음에 5cm 갔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번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동거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러면 이렇게 이동거리가 늘어난 것만 보더라도 이들의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죠, 빨라지고 있겠구나 라고 바로 이렇게 파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야. 물론 정확한 속력값은 다 이제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초당 얘네들이 이동거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는 건 이 그림 가지고도 우리가 파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다음에 0.1초가 진행되었을 때 몇 cm? 3cm. 그 다음에는 2cm. 그 다음에 1cm. 1m. 1cm. 얘 가끔 또 이러더라. 네.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3cm, 2cm, 1cm.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속력이 감소하고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제가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 부분만 한번 제가 속력값을 한번 좀 구해줄게요. 이거 너무 안 보인다. 예. 너무 안 보이는데? 됐다. 이 부분 한번 좀 구해줘 드리면, 지금 봐봐요. 우리가 속력이라는 게 아까 전에도 제가 말했듯이 바로 무엇이다?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각각 걸린 시간이 0.1초다. 0.1초. 저 이제 보통 이렇게 세크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그냥 초라고도 표시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5cm가 이동이 됐다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계산해주면 얼마 나온다? 50cm per sec.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지금 봐보면요, 속력이란 게 단위란 게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했는데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표시해도 되는데 이것도 가능해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편의상. 그래서 단위가 유동적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걸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터 퍼 세크로 바꿔주면 이게 얼마나 될까? 우리가 50cm를 미터로 바꿔주면 얼마예요? 그렇죠, 0.5m. 그래서 0.5m per second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해당되는 거 이렇게 한번 이제 진행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내용 체크라고 해가지고 밑에 있는 거 그냥 저랑 같이 한번 좀 풀어봅시다. 일단 1번 봐보면요, 단위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 이제 나타낸 값을 우리가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 속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요 걸린 무엇으로서? 그렇죠,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 준다. 우리가 아까 전에 다 계속 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 물체의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무엇으로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속력으로 얘네들을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도 제가 말을 했듯이 이들의 벌어지는 정도가 바로 무엇을 뜻한다? 그렇죠, 빠르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 빠르기를 그렇죠, 속력이란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거 이렇게 정리하겠고, 그 다음에 페이지 지금 봐보면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무슨 운동?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네 글자로 바꿔주면 무엇이라고 해준다? 등속 운동이라는 거야. 한자로 표현해주면 저 등이 무슨 등자일까? 오 맞아요. 같을 등 한자 공부 많이 했구나. 혹시 급수 있어요? 아니에요. 네, 저도 이것밖에 몰라요. 어쨌든 그렇죠. 같을 등자예요. 그렇죠. 이 속력 이제 속력이 그 속이고 그렇죠. 속력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즉 속력이 그렇죠. 일정하다. 속력 일정. 그럼 아까 전에도 했네. 우리가 지금 봐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앞전에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란 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면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근데 이게 일정하대. 근데 제가 보통 과학에서 일정하다는 거 수학적으로 뭘로 받아들이면 된다? 상수 취급이야. 근데 상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들이 일정이 아예 정해진 거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밑에 있는 걸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이제 다시 그래프로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 x축에다가 그렇죠. 시간을 이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y축에다가 이동거리 넣어주시게 되면요. 그렇죠. 그 해당되는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게 바로 그게 기울기 값이 되는데 그 기울기가 바로 누구다? 여기서 나와 있듯이 속력이다. 근데 이게 일정하다는 건 기울기가 그렇죠. 일정하다.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0을 지나가는 일참수 그래프꼴이 되게 된다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y는 ax꼴이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좀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거예요. 속력시간 그래프야. 그러면 이제 의미적으로 접근을 해주자면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속력 자체가 변화가 없다는 거. 아무리 시간이 진행이 돼도 어떻다? 이렇게랑 즉 이렇게 진행이 된다. 속력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야. 즉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이렇게 얘네들이 일정하게 속력이 유지되는 그래프가 그렇죠. 등속 운동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좀 되겠고 그리고 앞전에서 말했듯이 바로 무엇이다? 아랫부분의 넓이가 그렇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 바로 무엇이다? 이동거리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좀 되겠고 그리고 그 예시가 바로 누구냐 이제 봐보면 무빙워크 우리 어디서 많이 봐요 이거 마트에서 봤나? 마트는 이거 아닌가? 에스컬레이터 아닌가 보통? 아니야 우리가 무빙워크 한번 봐봐요. 공항 가봤죠. 공항 너무 크잖아. 공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죠. 게이트에서 게이트까지 가려면요, 죽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뭘 타요? 그렇죠. 평지에서 움직이는 애들. 이게 바로 무빙워크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무빙워크가 의미가 없다고 하죠. 왜냐면 이게 진짜 이제 해외에 나가면 그런 말이 있대. 저기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구분이 쉽대. 특히 공항에서 보면 무빙워크에서 걷는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여유롭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더 걷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논리가 뭐냐면 아니 그 속도 이제 움직이는 속도에 내가 움직이면 더 빨리 갈 수 있잖아 해가지고 그래서 움직인다고요. 근데 나도 그래. 나 봐보면 나도 막 이렇게 빠르게 막 움직여. 빨리 왜냐면 빨리 이제 이동해가지고 면세점 가가지고 뭐 물건 같은 거 사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무빙워크도 그렇죠 등속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키장 가봤어요? 저는 썰매장 가봤어요. 이제 제 조카 때문에 썰매장 좀 이제 자주 가봤었는데 여기서 지금 봐보면 이제 스키장의 리프트도 얘네가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막 빠르게 올라가진 않아. 이게 무슨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빠르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사고 나니까 안 되니까 그렇죠. 해당되는 속력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렇죠. 그런 장치다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거 한번 이제 제가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봐봐.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좀 이제 확장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다 내 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해드릴게. X축은 시간, 그 다음에 Y축은 이동거리 S라고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여기가 A, B 이렇게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봐보면요, 해당되는 그래프가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전에 배웠을 때는 이제 그래프 하나당 이렇게 좀 표현해줬죠. 여기서는 그렇죠. A와 B로 이렇게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얘네들의 이제 의미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일단 첫 번째, 항상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과학에서의 그래프랑 수학에서의 그래프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해석하는 방법. 우리 수학에선 그래프를 해석해 줄 때 어떻게 해줘요?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뭔 소리냐면 어느 수학 문제를 보든지 간에 결국 그래프 봐보면요, 그렇죠, 가로축 무조건 x축이고, 그렇죠, y는 무조건 이제 해당되는 셀은 무조건 y야. 그래서 해당되는 게 눈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x축 y축은 보지도 않고 이거만 보여.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수학에서는. 그러겠죠. 근데 과학에서는 그럼 망해요. 왜? 이거 본다고 해가지고 뭐 어쩌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A는 지금 봐보니까 높네, B는 낮네 라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처음에 과학에서는 그래프를 해석을 해줄 때 항상 어디를 먼저 봐줘야 되는 거냐면요, X축의 정보가 뭐고 Y축의 정보가 뭔지를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X축에 따라서 우리 함수의 의미가 뭐였었죠? 해당된 X축의 값에 따라서, 해당된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는 y축의 값이 어떻게 변하냐라는 게 그게 함수의 의미잖아. 그렇죠? 그렇듯이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어찌어찌 변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순서야. 그리고 지금 봐보면 그때 얘네들이 그렇죠, 기울기가 둘 다 일정은 해요. 둘 다 일정을 한다는 건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이다? 속력이 일정하겠구나 라는 거야. 속력이 일정하겠구나. 근데 지금 봐보면 얘네들의 속력이 서로가 어때요? 다르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론부터 말을 해줬어요. 근데 이런 걸 해석해 줄 때 어떻게 해주냐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냥 점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그럼 지금 봐봐요. 점선을 그어드렸을 때 이때 제가 시간을요 특별하게 TA라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TA가 걸렸을 때 A의 A의 이동거리는 요만큼, B의 이동거리는 요만큼. 즉 같은 시간 TA라고 이렇게 걸렸을 때 그렇죠, 그들의 이동거리는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 그래프 보고 해석이 가능하겠고, 반대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요, 이건 안 써줘도 돼요.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지금 봐보면 어떻다? 그렇죠, 시간이 일정하다는 거야. 근데 그때 이동거리가 누가 더 크다? A보다 B가 더 크다는 거야. 아니, B보단 A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소부 비교를 했었을 때 분자값이 그렇죠, A 값이 더 크다면 그대로 그 결과값인 속력이 그대로 그렇죠, A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은 정리를 해드리자면 A가 더 크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할만하죠? 너무 쉬워? 알겠습니다. 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세 문제만 언능 한 번만 좀 풀어주세요.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네, 1번 문제 봐볼게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 바로 제가 아까 전에 무엇이라고 했었죠? 등속 운동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우리 보통 중학교에서 배우는 운동, 이거는 이제 다 직선 운동, 이제 좌우 운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도 말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를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물체와 물체 사이의 간격은 그렇죠, 어떻게 된다? 변함없이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좀 되겠고, 3번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 이동 그래프는요 이동거리가 시간에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 속력 그래프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의 형태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좀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 한번 좀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138페이지 잠깐만 좀 볼 수 있을까요? 138페이지 지금 봐보면요, 그 중에서도 5번 문제 한번 이식으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게요. 지금 봐보면 그래프가 하나 나와져 있죠? 그렇죠. 그래프가 나와져 있으면 어떻게 해준다? 바로 그래프만 보지 말고 어디로 봐줘야 된다? X축, Y축, 여기에 즉 X축에는 그렇죠, 시간이 정보가 되어 있고, 시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Y축에서는 그렇죠, 이동거리인데, 지금 그들의 지금 변화가 지금 봐보니까 1초 진행됐을 때 그렇죠, 몇 미터 이동한 걸로 지금 나와져 있어요? 5미터. 그 다음에 1초에서 2초 이동하는 데는 이 거리의 간격이 5미터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그렇죠, 기울기가 일정하고 있는 그렇죠, 바로 무엇이다? 등속 운동이란 걸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 그때 속력은 얼마 나온다? 1초당 지금 보면 5m가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5m/s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 기억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제가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증가 부분은 틀리겠죠. 일정이다 라고 이렇게 고쳐주시고, 문제 풀 때요, 항상 틀렸을 때 이 지문이 틀렸잖아요. 어디가 틀렸는지 저처럼 가입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고쳐주세요. 아니면 여기 위에다가 써주셔도 되고, 그거는 자기 마음. 여튼 그러면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검토할 때 있잖아, 다시 문제 풀 필요 없이 내가 처음에 풀었을 때 틀렸던 부분이 어디에만 틀렸다고 했는지 그걸 다시 보면서 아, 얘가 확실히 틀렸네 하면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검토할 때는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도 있는 이런 장점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속력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얼마 나왔었죠? 그렇죠, 해당되는 게 5m/s라고 나왔어요. 이 의미가 뭐야? 1초에 몇 미터 이동이요? 5m 이동이기 때문에 2.5m는 틀렸다는 거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네. 그럼 답은 디귿인데, 그러면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그렇죠, 5m/s 그냥 그러겠죠. 왜냐? 속력이 매 초마다 어떻다는 거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5m/s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좀 되겠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딱 두 문제만 풀고 이제 가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두 문제 몇 번? 7번이랑 그 다음에 9번. 여기 안 나온 부분만 좀 풀어주세요. 칠 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표가 지금 나와져 있는데요. 네, 이 표의 정보를 통해서 그렇죠, 해당되는 시간에 따라 속력 그래프로 지금 봐달라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각 지금 1초 간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초 간격, 다 1초 간격이야. 그리고 그때 1초 간격이 지금 봐보니까 A가 지금 봐보면 1초마다 이동됐을 때 그렇죠, 몇 미터? 2미터 이동이 되고 있어요. 2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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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미터. 그 다음에 B는 몇 미터? 4미터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즉, 매 초당 A든 B든 이동 거리가 어때요? 다 일정하네. 그러니까 A와 B는요, 바로 무엇이다? 등속 운동이란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VT 그래프로 표현해주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간축과 나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 봐보면 A와 B의 차이점이 바로 무엇이냐? 초당 몇 미터 이동? A는 2, 그 다음에 B는 4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즉 B의 속력이 A보다 2배가 되겠네요. 그래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게 푸셨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에 여기에서 지금 봐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비스무리하게 이제 보여줬던 예시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무엇을 구해달라? 속력의 B를 구해달라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풀어줄 때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저처럼 시간에다가 이렇게 그어주세요. 저는 2초 기준으로 할게요. 왜? 딱 걸려요. 딱 걸려 여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봐보면 A와 B에서 지금 2초로 딱 봤을 때 그때 이동거리가 몇 대면 10대 5예요. 즉 그때 시간은 같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그렇죠. 그때 A가 10이고 그렇죠. 해당되는 게 5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그러면 시간이 동일하고 그때 이동거리가 지금 보면 몇 대면 2대 1이잖아. 그리고 분자랑 결과값 즉 속력이랑은 비례관계다 보니까 똑같이 2대 1로 빠져서 답은 2대 1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